여러분께 항상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는 차트일보입니다. 9월 FOMC가 오늘 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를 하죠. 그러나 그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동결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CPI와 PPI가 예상치 대비 높게 나왔기 때문에 매파적인 어조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부분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내년에도 지속될지 모른다 라는 여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이런 여파로 하락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증시도 아마 오늘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새벽 동안에 고점에 도달했다가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갱신을 했죠. 이 부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이 현재 내년 예산안 결정을 앞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통 이런 시기가 되면은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정상인데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제가 흥구석유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흥구석유가 결국에는 또 상승을 하고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시가 대비 높은 자리에서 마감을 했고요. 아무래도 새벽 동안 국제유가가 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여기 이 시가 부분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사실상 미국의 소프트 랜딩은 불가능해지고 하드 랜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에너지 수요가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면 국제유가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흥구석유 가격은 지지라인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 경로는 항상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한다. 그렇지만 저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일단은 100불에는 도달할 것 같다라고 봅니다. 100불 도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지 이후 추가 상승 한 번 남았다라고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께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면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격을 펌핑시킨 흔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 일단은 현대차증권에서 나왔던 목표가 75,000원까지는 상승할 여지가 있으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때 계속해서 눈여겨보자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어제 75,000원 도달했어요. 75,000원 도달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시키면서 75,000원 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목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수정 목표가를 제시하는 레포트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고점에 도달하고 오늘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 장세를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추가 매수 진입하지 말고 혹은 신규 매수 진입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이 흐름을 체크하셔야 된다. 만약에 가격이 빠져서 75,000원 밑으로 이 7만원 정도 수준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이때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왜냐? 워낙에 호재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잘 지켜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특징주로 유신이 있습니다. 저는 대장주로 SY를 뽑고 있는데 이 유신이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테마에서 한 종목이 상한가가 나오면 보통 다른 종목들이 쫓아가기 마련이잖아요. 뭐 히림이나 덕신하우징, SY, 삼부토건 못 쫓아갔어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시간외에서도 수급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고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상한가에는 도달했지만 여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시초에서 갭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 유신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물론 지금 자리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수급이 중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억지로 말아올리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워낙에 시장이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져 있는 데다가 테마 자체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 못하다 보니 한쪽으로 다 돈이 몰린 것 같은데 그 돈이 여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대한제당 한번 볼게요. 대한제당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 하고 있는데 이 대한제당은 설탕 관련주죠. 인플레이션 위기가 다시 대두되고
되고 있고, 설탕 가격은 이 인플레이션 위기, FOMC 기준금리 인상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제당 지금은 추세 만들어가고 있는데 한번 뻥 튈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현재 이 매물대 구간을 뚫기 직전이에요. 이 매물대 구간 뚫어내면서 수급이 몰릴 것으로 판단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오늘부터는 대한제당을 좀 관심 종목에 두고 가져가셔야 된다.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3,000원까지는 4,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이 4,000원 이후는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조정도 잘 겪었고 아래에서 손바뀜 하는 흔적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요. 상승이 나온다면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제당 관심 종목에 두고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몇 종목 짚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차트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아래 나오는 주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함께 어려운 장에서 돈 벌어갈 수 있는 기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